요 며칠요 국민분들 잘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하늘 쳐다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북한이 한국 측으로 보낸 이른바 오물풍선. 네. 그게 남한에서 지금 1천여 개가 발견이 됐거든요.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불안감을 갖게 된 것이고, 어머나. 근데 정서적인 심리적인 불안감에 더해서 네. 물리적인 재산 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어머나.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어제 오전 10시 30분경에 경기 안산의 한 빌라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승용차로 떨어진 거예요. 어머머, 저러네, 어머머. 그렇습니다. 승용차 앞에 유리가 파손되는 저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머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살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상당한 충격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또 어제 오전 8시 30분경에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오물풍선이 이번에는 또 어느 트럭의 앞바퀴 쪽에 떨어졌는데 어머나.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폭발을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까만 그름이 지금 트럭에 묻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풍선하고 그 오물을 묶어주는 그러니까 오물을 풍선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폭발 장치의 어떤 화약 성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앞선 승용차나 지금 이 화물차 보세요. 박성배에서 만약에 저 차에 누가 타고 있었다거나 그 차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큰일 날 뻔한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다행히도 두 차례 사고 모두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그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네요. 피해 보상이 과연 쉽게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일단 승용차 앞유리 파손 사건에서 관련 경찰이 설명하기를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는데 이 차주가 가입하는 보험회사도 이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됐을 때 자동차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에는 자차 처리를 해야 하는데 통상 여러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 자차, 즉 자기 차량 손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약관 예외 규정에 지진, 화산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통상적인 외래 우연한 사고를 넘어서서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한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보험회사 측도 쉽사리 보상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피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텐데 북한이 날려보낸 우리 쪽으로 날려보낸 풍선들 말이 풍선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놀이공원에서 들고 다니는 풍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혹시 자료 사진 같은 영상을 흘려보내죠. 풍선의 크게 직접 보신 분들 전국 곳곳에 많아요. 거대합니다. 어떤 풍선은 크기가 지금 목격담에 따르면 이종호 평론가님 뭐 그 풍선 안에 뭐 성인 5명 정도 겉에 들어갈 정도 그런 크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파트 높이로 치면 아파트 2층 높이 그런 풍선에 매달려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것이 그냥 더러운 오물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떤 목적이 아니냐. 저 크기 보세요. 라는 것인데 그거에 더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 담으면 우리의 남한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실험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기가 단순히 그냥 오물만 이렇게 넣어서 보내기에는 굉장히 큰 크기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무게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고 더러운 오물을 그냥 끼얹겠다라는 의도보다는 그 안에 어떤 무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오물이 견딜 수 있는 무게라든지 혹은 풍선의 어떤 크기라든지 그래서 어디까지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험하는 어떤 그런 연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도 가능합니다. 아하. 일각에서는요, 최지봉 교수님. 예. 이 소식을 접하고 그런 궁금증, 근본적인 궁금증을 갖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그럼 저게 날아올 때 우리 군이 요격할 수는 없나요? 요격하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는 없을까요, 진짜? 왜냐하면 저걸 만약에 요격을 해서 떨어뜨리게 되면요. 떨어지면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면 중력이 더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아까 유리창이 파손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무게가 적은 거라도 위에서 떨어지면 그 무중력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저걸 사격하다가 예컨대 네. 뭐 비무장지대로 총탄이 날아나 이런 경우는 교전이 오발됐을 경우, 그렇죠. 잘 빗나갔을 경우. 그러면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네. 물론 저건 북한이 너무 잘못한 저건 말이 됩니까? 저게 아니 우리나라에 저렇게
오물풍선을 저렇게 던져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저 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지만 네. 그게 무력 충돌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 점들 때문에 그냥 이제 놓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면 안전한 거리까지 내려왔을 때 그게 자동으로 파손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거 자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큰 그렇죠. 크기잖아요. 이게 위에서 터지는 순간 다른 형태의 파편들이 또 분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총이나 이런 걸로 저걸 파손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인 북한이 이런 가운데 이종건 평론가님 네. 갑자기 지금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는데 왜 뭐 풍선이 다 지금 소진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살포도 기습이고 중단도 기습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어젯밤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목적이 달성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그게 추정이지만 그 목적은 일단 북한에 보내는 그러니까 대북 전단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남한 국민들에게 인지시켰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언제든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북 그 전단을 하는 단체들한테 불안감 조성하지 말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생기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이 지금 발표가 나기 직전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 시작했어요. NSC를 소집을 하고 네. 뭐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강경한 그런 조치들이 앞으로 차례대로 이어질 것을 감지하고 목적 달성됐으므로 기습적으로 철회를 해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보다 더 게릴라적인 어떤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 지금 뭐 저 사진은 보셨지만 저 오물풍선 이 비닐봉투 안에 별게 다 들어있어 뭐 악취도 나고요. 그리고 지금 화재도 일으킬 그런 물질까지 지금 다 담겨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한 발 뺀 데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이 한몫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를 할 것이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 같은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조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단호했어요. 그런데 앞서 이 앞부분 쪽에 나왔던 최재문 교수님, 예.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뭐냐면요. 대북 방송이에요. 사실은 대북 방송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문재인 정부 때 원래 그전에 했었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걸 다 철거를 했거든요. 아하. 스피커 철거하고 확성기, 네네. 확성기 철거하고 저겁니다. 저 맞아, 확성기 맞아, 철거했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저 대북 확성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민심이 동요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또 그들도 사실은 지하에서 다 듣고 있는 노래들 막 틀어주고 그다음에 나만 우리가 하고 있는 드라마나 이런 내용도 보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저걸 듣고서 사상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 확성기가 엄청나게 자기들한테는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저기 멀리까지 들리나 봐요. 멀리까지 들려요. 그리고 실제 저게 확성기가 터지게 되면요. 많은 주민들이 듣게 되고 영향을 받는 것들이 실제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요. 그렇게 끈질기게 저거 대북방송 좀 끊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평화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저걸 다 철거를 했는데 철거했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저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걸 다시 설치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뭘 밝혔냐면 이동식이 있어요. 이동식. 저 한 곳에 정체는 그 차에 싣고 다니면서 방송을 해요. 확성기를? 네, 확성기를. 오. 그건 이제 실제 방송하는 사람만 차에 타면 가능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거는 바로 실행이 가능해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 그걸 재개하겠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야 싶은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걸 바로 착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로 이동하면 하는 방송은 실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허. 그다음에 이제 저 확성기 설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실제 내용, 과거에 실제 방송됐던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dreaming for your boy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심하고 다투지만 그래도 날 지금 이게 실제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측으로 이제 이 발사가 되는 방송 내용인데 사실 이종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들으시기에는 그냥 우리가 들을 때 평범한 내용인데 이걸 겁을 낸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탈북민 한 사람 직접 만났습니다. 아하, 네. 그분이 왜 탈북을 했냐 했더니 군인이었어요. 군인인데 그 DMZ에서 근무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빨래를 넣는데 내가 남한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기예보 때문에 그랬대요. 확성기에서 매일같이 일기예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날이 맑습니다. 어머나. 빨래를 거세요. 오늘은 날이 흐립니다. 이런 일기예보를 계속 들으면서 어느 순간 그 일기예보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정보조차도 사실은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만의 이 일기예보에 내가 맞춰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순간 더 귀를 쫑긋거리고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이랑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그런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소프트 파워거든요. 네. 아까 뭐 그 체제가 어떻다 이런 방송은 아마 지금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일기예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도리어 북한 주민들을 더 공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목함지뢰 사건 때 네.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틀자 목함지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으로 네. 저쪽에서 그것을 원점 타격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이 판문점에서 회담이 있는데 사흘 만에 사실은 북한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목함지뢰 최초로 사과를 하고 약속을 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하겠다. 그 이면에는 확성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정말 위력이 크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같은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 설명 중에 북한이 우리한테 이런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하는 그 근거에는 뭔가 우리 쪽에서도 뭘 보낼기에 반발 대응 차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우리가 뭘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선 단체가 있는데요. 어허. 어디냐면 자유북한 운동연합. 여기에 박상학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이번에 보낸 오물풍선은 우리가 지난 5월 10일에 보낸 에드벌런에 대한 맞대응이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어허. 뭐라고 그랬냐면 네. 당시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냈다. 그러니까 북한에 풍선을 보내면서 그 안에 대북 전단 30만 장, 또 K-팝 드라마 겨울연가, 임영웅 씨의 노래 등이 담긴 USB 2천여 개도 북한으로 우리가 날렸다. 어허.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대표 아마 이제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지난달 10일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런 내용이 담겼대요. 이제 눈에 띄는 건 드라마 겨울연가의 뭐 CD, 이명웅 씨 트로트 뭐 USB 그리고 동영상을 저장한 거 드론 2,000개를 풍선에 날려보냈다. 이게 이제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런 소프트한 내용, 부드러운 내용들이 더 북한 민심을 자극할 수 있기에 정말 더 민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근데 이런 풍선 전쟁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허준 변호사님 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따르면요. 김정은이 직접 우리한테 이런 오물 쓰레기 투척한 거 사과 안 하면 우리 계속 날릴 거야. 이렇게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 가수 임영웅 씨 노래가 담긴
USB 5,000개와 이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단체에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전단들, 대북전단들을 계속해서 날려보낸 이력이 있어요. 네. 근데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 상호 비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중단이 됐지만 민간 단체가 이렇게 날리는 행위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법률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번 금지가 됐었는데 작년에 헌재에서 이거 표현의 자유 너무 침해한다, 이거 위헌이다, 형사처벌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지금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경찰력이나 행정력으로 최대한 계도를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해 봅니다.